오늘 밤 당신은 혼자입니다.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낮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했던 말, 회의 중에 당신의 제안을 별것 아닌 듯 흘려버린 상사의 표정, 오랜 친구가 보내온 단 두 글자의 답장 이응이응, 혹은 아무런 답장도 없는 카카오톡 창. 당신은 그것을 곱씹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내가 뭘 잘못했지?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나쁜 건가? 그렇게 밤이 깊어갑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몇 달을 공들인 프로젝트가 한마디로 부정당했을 때,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을 때, 그 고통은 신체적 통증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뇌과학은 사회적 거절이 신체적 고통과 동일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픈 건 당연합니다. 예민한 게 아닙니다.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당신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어쩌면 가장 깊은 처방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일단 자십시오. 그게 다냐고요? 지금부터 그게 왜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수천 년의 철학과 심리학이 도달한 가장 성숙한 태도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에게 닿기를 바란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 같은 분들이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당신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 심리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집착, 보상심리, 그리고 정의감. 이 셋은 언뜻 보기에 나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미덕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포장지를 벗기면 그 안에서 우리를 갉아먹는 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집착입니다. 나는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뿐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밤새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위협으로 인식한 대상을 놓지 않으려는 원시적 생존 반응입니다. 인류가 초원에서 살던 시절, 위협을 잊어버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고통스러운 자극을 반복 재생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위협은 사자가 아닙니다. 상사의 눈빛이고 연인의 침묵이며 SNS의 좋아요 숫자입니다. 그 위협에 대해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뇌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두 번째는 보상심리입니다. 이렇게까지 상처받았으니 누군가는 나에게 사과해야 해. 인정해줘야 해. 혹은 상황이 달라져야 해. 우리는 고통에 비례하는 보상을 기다립니다. 마치 고통이라는 화폐를 쌓으면 언젠가 행복으로 교환할 수 있을 거라는 듯이. 심리학자 에이미 모리는 이것을 정신적 강인함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로 꼽습니다. 우리가 타인이나 상황의 결과를 위탁해버리면 우리의 평화는 영원히 타인의 손에 달려있게 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의감입니다. 이것이 가장 교묘합니다. 저 사람은 잘못했어. 내가 옳아. 세상이 공정하다면 내가 인정받아야 해. 옳습니다. 당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옳은 사람이 항상 이기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항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심판관을 기다리며 법정에서 영원히 서성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함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지금 이 순간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반추하거나 미래의 보상을 기다리거나 타인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현재의 나는 없습니다. 오직 고통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생각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학자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그들의 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권력을 가졌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동시에 역사상 가장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재임 기간은 전쟁과 역병, 배신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명상록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이 문장은 짧지만 혁명적입니다. 상사가 당신을 무시한 것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사건에 부여한 의미 때문입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인정받을 자격이 없어. 이 세상은 나를 원하지 않아. 그 해석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계속 묻습니다. 이것이 10년 후에도 중요할 것인가? 우주의 시간에서 볼 때 이것은 얼마나 작은가? 이것은 냉담한 외면이 아닙니다. 고통을 그 본래의 크기로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우주만큼 크게 부풀립니다. 그 고통 속에서 밤을 새우며 에너지를 모두 소진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 중 하나가 바로 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통을 붙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눈을 감는 것.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우렐리우스가 황제의 침소에서 매일 밤 실천했던 가장 고요한 용기입니다. 이번에는 동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자, 기원전 4세기 중국의 철학자. 그는 인간의 고통 대부분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나비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인 나인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나인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적 유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정체성,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해. 나는 사랑받아야 해. 나는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해. 그 모든 정체성이 얼마나 유동적이고 덧없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물은 그릇 모양에 따라 형태를 바꿉니다. 하지만 물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물이면서 그릇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을 소유유라 불렀습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는 정신. 그것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가장 단단한 자유입니다. 한 명을 더 초대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 20세기의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 그는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가족을 잃었고 극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경험 속에서 불멸의 통찰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단 하나만 빼고,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이다. 수용소에서도 선택은 있었습니다. 절망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작은 아름다움을 볼 것인가. 그것이 그를 살아남게 했습니다. 프랭클의 통찰을 지금 당신의 밤에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도, 조직의 불공정함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밤을 새울 것인지 아니면 눈을 감고 몸을 쉬게 할 것인지 그것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감정의 독을 끊어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뇌과학자 된 시겔은 이것을 name it to tame it이라 불렀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관찰하는 것입니다. 밤에 생각이 달려올 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집착 모드로 들어갔구나. 지금 보상을 기다리는 생각이 왔네. 지금 정의감이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어. 생각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당신은 그 생각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납니다.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미세한 거리가 감정의 홍수에서 당신을 구합니다. 두 번째, 몸에게 결정권을 돌려주십시오.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머리로 해결하려 합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분석하고, 더 많은 시나리오를 돌립니다. 하지만 과도한 사고는 뇌의 편도체를 더 자극합니다. 도리어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이럴 때는 몸을 먼저 가라앉혀야 합니다. 4-7-8 호흡법을 아십니까? 4초 숨을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에 걸쳐 내쉽니다. 3번만 반복해도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뇌가 생각을 멈추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뇌에게 위협이 사라졌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이 호흡을 하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통과하십시오. 우리는 고통을 없애려 합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고 상황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난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싸울수록 고통은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고통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그래, 내가 있구나. 지금 내가 많이 아프구나. 판단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 주십시오. 이것이 역설적으로 고통을 가장 빠르게 흘려보내는 방법입니다. 고통은 싸워야 할 적이 아닙니다. 지나가야 할 날씨입니다. 네 번째, 관계에서 기대치를 낮추되 경계를 높이십시오. 우리 고통의 많은 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나는 저렇게 해줬는데.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대 상대에게 말했습니까? 대부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읽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읽어주지 않을 때 상처받았습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말로 표현할 것. 그 표현에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관계에서의 건강한 경계선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창문입니다. 신선한 공기는 들이고 오염된 공기는 막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반출을 행동으로 전환하십시오. 고통스러운 생각이 반복된다면 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고통으로부터의 도망이어서는 안 됩니다. 일에 폭 파묻히거나 술을 마시거나 쇼핑으로 채우는 것은 고통을 미루는 것입니다. 대신 작은 창조적 행위를 해보십시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단어로 꺼내놓는 것,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의 연구에 따르면 고통스러운 경험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심리적 안정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쓰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딱 3줄만 써보십시오. 마이너스 오늘 나는 무엇에 상처받았나? 마이너스 그 상처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이너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6번째, 그리고 진짜로 일단 자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실용적인 처방입니다. 수면 신경과학자 매슈 워커는 말합니다. 수면은 뇌의 감정 조절 중추를 재설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잠을 자지 않으면 편도체는 40% 이상 과반응 상태가 됩니다.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 후에는 전전두엽 피질, 이성과 자제력을 담당하는 부위 되살아납니다. 어젯밤에는 세상이 끝날 것 같았던 일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있으십니까?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뇌가 실제로 달라진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더 많이 생각하려는 충동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이 그 충동에 저항하고 눈을 감는다면 당신의 뇌는 밤사이 그 감정을 처리하고 정리합니다. 아침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보다 훨씬 현명하고 강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단 자라는 처방의 진짜 의미입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재충전입니다. 철수가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안고 있는 그 고통, 그것은 당신이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토록 아프다는 것은 당신이 이토록 진하게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진함이 오늘 밤 당신을 잡아먹게 두지 마십시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돌아가거나 스며들거나 때로는 넘어갑니다. 하지만 흐름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 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에 형태를 주되 그것에 붙들리지 않는 것, 아프되 잠식되지 않는 것, 느끼되 흘려보내는 것,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오늘 밤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이해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딱 하나입니다. 자는 것입니다. 베개에 머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일어난 일들을 잠시 세상 밖에 꺼내 두십시오. 당신의 뇌가 밤사이 그것들을 조용히 정리해 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태양은 다시 뜹니다. 그리고 그 햇빛 속에서 당신은 오늘 밤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행복의 비밀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 행복은 고통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의 출발점은 몸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눈을 감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전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이 고통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에게서 내일을 빼앗고 있습니까? 오늘 밤 좋은 꿈 꾸십시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같은 밤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닿게 합니다.